글로벌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과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부제목으로는 바비 브라운, 설화수, 로레알, 파리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 논문은 국제 경영 안에서 그 중에서도 국제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포장 디자인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쪽에 속하는 논문으로서 인문사회과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2017년 18권 3호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등재지로서 학계에서 좀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학술지고요.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여기에 게재가 되는데 공저자인 황미숙, 제1저자 황미숙과 제가 같이 그 석사 논문 지도하면서 만든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으로서 출간이 된 뒤에 그걸 정리해 갖고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 갖고 석사학위 논문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그 석사 논문은 그 졸업하고 나서 지도교수랑 잘 정리해갖고 더 업그레이드해갖고 학술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학술지에 게재되는 순간 이 논문, 석사 논문의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퀄리티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논문을 게재를 하고 재학 중에 게재를 하고 그 논문을 다시 석사학위 논문으로 만든다면 이 학생은 또 수준이 굉장히 학기 중에 석사 과정 중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졸업 논문 심사할 때 좀 부드럽게 졸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학위 논문을 쓰는 그 학위 논문의 정체성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학위 논문은 unpublished material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학술지에 그 게재를 한다거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학술지 논문은 윤리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논문에는 서론의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2장에서는 가설의 설정과 연구 모형에 대해서 도출이 되는데 가설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기존 연구와 문헌 연구를 통해 갖고 새로운 가설들이 설정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3장에서는 가설 설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는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연구 방법을 통해 갖고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면 실증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4장에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연구 결과와 시사점,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럼 자세하게 연구의 서론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서론에서는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주제 하에 화장품은 우리나라 수출품 중 인기 있는 품목으로 129개국에 수출이 되고 지난 5년간 화장품 수출량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게 이제 비교적 과거의 자료지만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한류 열풍에 따라 동남아라든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우수성이 인증이 되고 특히나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화장품이 수출이 되었고요. 화장품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고기능성 메이크업 제품인 비비크림이 1957년에 독일에서 피부과 약용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한국 화장품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원료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고요. 2010년 이후에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비비크림을 모방하여 생산함에 따라 업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장품 종류 중에 하나가 비비크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론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적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배경을 설명하며 이론적인 배경으로
경쟁이 심한 시장 환경에서 포장 디자인은 자사의 제품 인식에 도움을 주고 판매 시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초기의 포장은 용이한 운반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제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마케팅 수단으로서도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품을 차별화하고 브랜드 로열티를 창출하며 프리미엄 가격 형성 및 심화된 경쟁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존 문헌 연구들의 학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있고요. 따라서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제품 포장 디자인을 통하여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타 제품과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을 다룬 기존 여러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주 목적인데, 화장품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 글로벌 화장품을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과 비비크림을 선정하게 됐고요. 화장품 기업 순위 1위는 프랑스 로레알의 로레알 파리고요. 화장품 기업 순위 4위로 미국의 에스티 로더의 바비 브라운, 화장품 기업 14위로 한국 아메레퍼시픽의 설화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제품과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수많은 제품과 기업이 있고, 요거는 순위는 연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좀 변화를 하지만, 이렇게 그 많은 제품과 기업 중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는 약간 자의적인 게 있지만, 나름대로 연구의 정의를 통해 갖고 이 세 기업의 세 가지 제품을 중심으로 비비크림을 선정한다는 연구의 범위를 확정을 하고요. 화장품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과 정보적 요인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글로벌 비비크림의 포장 디자인을 시각적 요인, 즉 크기와 형태, 정보적인 요인인 브랜드명과 사용 기한으로 구분했고,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해요. 화장품의 서비스 품질, 즉 신뢰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통제 변수로서의 화장품의 지각된 가치, 즉 감정적, 경제적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색 및 실증적으로 검색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장에서는 가설의 설정과 연구 모형 제시라고 해갖고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과 구매 의도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는 시각적 요인 중 크기와 형태를 대표 요인으로 구성하는데, 기타 요인에는 크기, 컬러, 형태, 그래픽, 글체 등 다양한 게 있지만 이 중에서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포장의 크기 및 형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실레이오이, 그리고 스피스, 그 다음에 레버버드 앤드 그린 리프의 자료를 인용해 갖고 그 크기와 형태에 관한 기존 연구를 도출했고요. 화장품 구매 시 용기 디자인의 영향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김장석 외에 2015년도 연구에서 70% 여성이 화장품 용기 디자인 제품 구매가 이것이 큰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기존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데,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은 구매 의도에 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포장 디자인의 크기, 형태는 구매 의도에 정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위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는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요소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을 하고자 하고요. 정보적 요인 중에서 브랜드명과 사용 기한을 대표적인 정보적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하는데, 이 밖에도 원산지라든지 가격, 원료,
용량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포장의 정보적 요인과 관련된 주요 기존 연구는 주선이 구동모의 연구가 있고, 식품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이 구매 의도에 미친 영향에 관련된 해외 연구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화장품에다가 인용을 했고, 제품의 구매 관여도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 미친 영향에 관련된 해외 연구도 있고, 고관여 제품은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언어적인 중요 요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존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는데, 정보적 요인은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립 변수인 정보가 종속 변수인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하위 변수로 브랜드명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사용 기한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하위 가설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화장품의 서비스 중에 그 품질의 신뢰성과 구매 의도에 대한 가설을 설정했는데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서비스 품질이 필수적이며 서비스 품질이 구매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고, 서비스 품질이 구매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기존 연구에는 2013-14년도에 이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클라우드 헐이라고 이렇게 발음할게요. 그 다음에 한센 연구가 있는데, 서비스 품질이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 소매점에서의 서비스 품질과 구매 의도 간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있고요. 화장품 구매 시 서비스 품질과 구매 의도 간의 효과를 파악하는 기존 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판매원과 신뢰, 구매 의도 간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 그 다음에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에서는 화장품의 서비스 품질인 신뢰성 중심으로 해갖고 이것이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양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해갖고 좀 견고하게 이제 가설이 설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로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림으로 간단하게 연구 모형이라고 해갖고 독립 변수 중심으로 해갖고 구매 의도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통제 변수로는 우리가 화장품의 지각된 가치로 감정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통제를 하고, 이 이외의 것들이 어떻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연구 모형으로 정리하자면,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 그 중에는 크기와 형태를 보고요. 두 번째,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으로 브랜드명과 사용 기한. 세 번째, 화장품의 서비스 품질인 신뢰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하고, 특히 이러한 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계 기업의 세계 제품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3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연구 방법에서는 중요한 게 자료 수집 방법하고 변수의 측정 분야가 있는데, 자료 수집은 본 연구를 위해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인 전 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실시하고, 설문지의 구성은 바비 브라운, 설화수, 로레알, 비비크림의 포장 디자인 사진을 첨부하여 설문지에 제시를 한다. 그래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무작위를 하고,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부산 지역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개념에 대한 정의는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가치, 구매 의도, 이것들은 정의를 내렸고요. 이 정의는 연구자가 막 무작위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출처가 다 있어요. 이 출처를 바탕으로 해갖고 변수나 구성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헌 연구가 잘 되어 있어야지 통계적 결과값도 향후에 좋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변수의 측정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은,
측정 항목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 정보적 요인,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가치, 구매 의도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출처에서 각 항목들을 인용해서 약간의 변형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크기는 포장의 크기가 마음에 들면 이 제품을 사고 싶다 라든지, 여기 구매 의도, 화장품 포장 디자인이 좋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각 문항별로 4개씩 일정 이렇게 숫자를 맞춰 4개에서 3개씩 맞췄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서비스 품질에 신뢰성 측정하는데 한 개의 항목만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한 개 항목만 가지고 어떤 변수를 측정할 수 없고 최소한 2-3개가 돼야 되는데 3개 이상 돼야지 이 값을 갖고 평균을 내 갖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 요소를 변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고 관련된 참고 문헌을 잘 인용해 갖고 변수를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실증 분석으로 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해갖고 통계 실증 분석을 하는데, 앞서 가설 도출과 연구 방법론 적용을 통해 가지고 실증 분석 결과를 우리가 SPSS를 통해 가지고 빈도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공분상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갖고 관계,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에이모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석 방법론,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통계 방법론을 활용하고 쓰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통계 실증 분석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샘플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기 위한 간단한 기본 문항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결혼을 했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직업에 따라 갖고 월급을 받고 이러니까 구매력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숫자, 주부, 회사원, 전문직, 판매 서비스업 종사자, 기타 해가지고 각 그 분포별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 153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설문지를 했네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비비크림 포장 디자인 선호도를 보니까 135명이 응답을 했는데, 보니까 제일 1위가 바비 브라운을 포장 디자인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설화수, 그 다음에 로레알 파리 순으로 포장 디자인 선호도 빈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구매자의 특성을 좀 보면 상품 정보적 요인 측면에서 화장품 구매 선호국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애국심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기타 순으로 선호도가 나왔고, 화장품 구입 시 중요하게 보는 점이 뭔가 봤을 때 품질, 효능, 효과를 가장 높게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격, 브랜드, 포장 디자인 요런 순으로 나왔고, 화장품 구입 시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 크기, 형태의 중요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본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구입 시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 브랜드명 및 사용기간의 중요도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50% 이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디자인이 좋으면 품질도 좋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정도 봤을 때 보통이다, 그렇다 순으로 이렇게 50% 이상 나왔네요. 앞서 인구 통계학적 내용과 빈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설문 문항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고 타당성은 설문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를 돌리는데, 신뢰성 측정은 크롬바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제거하면서 통계를 여러 번 돌리고요. 이 신뢰성 있는 문항만 가지고 다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해 갖고 요인이 요인으로
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묶이면서 설명이 될 때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적 분산 설명력이 75.201이니까 대략 75%의 설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비교적 높게, 그리고 설문 문항들이 깔끔하게 요인 분석이 된 걸로 나오고요.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요인 분석이 깔끔하게 안 묶여 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요인 분석이 깔끔하게 안 묶이냐면은 문헌 연구 단계에서부터 기존 연구에서 설문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와야지, 그리고 샘플의 그 설문 대상자들이 적절히 샘플을 성실하게 설문을 해 줬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 그리고 신뢰성과 요인 분석이 높아야지 회귀 분석 결과값까지 좋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회귀 분석으로 이제 최종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 독립 변수들이 쭉 나와 있고, 통제 변수, 그다음에 설화수나 로레알에 따른 더미 변수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의하게 나온 것들이 그 크기, 형태, 브랜드명, 신뢰성, 이것들은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기한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의외로 이 포장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 기한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고, 이거는 이제 기능이라든지 다른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제적 변수는 뭐 지지됐냐 안 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미 변수와 더불어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위첨자로 해서 R 스퀘어, 설명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설명력인 R 스퀘어 값이 0.436, 그러니까 이 모델이 전체를 설명하는 게 43.6%의 설명력을 갖고 있고요.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통제 변수를 반영했을 때의 설명력의 크기가 0.401, 40%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교적 뭐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R스퀘어 설명력이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 논문 쓸 때 R스퀘어라고 해갖고 반드시 아래 한글이든 MS 워드든 파워포인트에서 R2로 표기하지 마시고 위첨자인 R 스퀘어로 표시해야 돼요. 요거 꼼꼼하게 지적하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결과표를 통해 가지고 각 요인 설문 문항의 내용들이 구매 의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가설이 지지되었는지 지지되지 않았는지 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해 갖고,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게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43.6%, 다중공선성 VIF 값이 1.416으로 문제가 없음. 다중공선성이란 뭐냐면은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버림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나 봤을 때 10 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VIF 값이 여기서는 1.416으로 나와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통제 변수로 사용된 화장품의 지각된 가치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각각의 브랜드 가치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정리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용 기한, 그 다음에 통제 변수,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 채택됐다, 기각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채택, 기각도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지만, 정확하게 보다 엄밀하게 표현하려면은 가설이 support, not support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됐다, 지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어떤 꼬투리 잡히지 않는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설명을 요약 정리하자면은, 이 연구는 글로벌 화장품 중에 비비크림을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정보적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봤고, 화장품의 서비스 품질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증 분석을 하였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첫 번째 포장 디자인의 시각적 요인 크기 및 형태는 구매 의도에 정해 영향을 미쳤고, 비비크림 포장 디자인의 크기는 설화수, 바비브라운, 로레알 순으로 포장의 크기가 길거나 큰 순으로 설화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인 브랜드명은 구매 의도에 정해 영향을 미치는데, 로레알 파리는 글로벌 매출 1위임에도 불구하고 바비 브라운, 설화수, 로레알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세 번째 서비스 품질은 구매 의도에 정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화장품 판매대원에 대한 믿음과 정확한 서비스 이행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보자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포장 디자인의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자가 많지 않는데, 특히 포장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식품 또는 음료 제품에 국한이 되었는데, 본 연구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했다는데 학문적 의미가 있고요.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보다는 시각적 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각적인 정보 단서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자면, 분석 과정에서 컬러, 가격, 브랜드, 원산지는 제외되어 향후 연구에서 추가 변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세 가지 비비크림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설문을 하였으나 현재 자신이 사용 중인 제품 혹은 관심 있는 제품을 선택 질문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설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화장품의 지각된 가치를 묻는 설문 문항을 포장 디자인의 지각된 가치로 물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와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설문 문항을 좀 더 정교화할 한계점이 있고요.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과 시각적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빈도 분석 결과에서 60.1%가 포장 디자인의 정보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구매 의도와 정보 요인적 요인을 묻는 항목에서는 정보적 요인이 시각적 요인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러한 그 아이러니한 내용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디펜스로 화장품의 특성상 본인의 피부에 맞아야 하며 품질이 중요한 고관여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문 시에는 제한된 시간으로 저관여 제품으로 인식하여 시각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구매 행위 당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거나 정성적 조사를 한다면 더욱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펜스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내용 설문상. 다섯 번째, 국내외 소비자의 포장 디자인에 관한 인식 차이를 추구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논문이든 완벽한 논문은 없고 결론에 향후 연구 과제나 연구의 한계점을 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논문을 쓰기 힘들다, 그럴 때는 많은 논문을 읽어보고 결론에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논문들을 쓰면은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학위 논문이든 학술지 논문이든 쓸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문들을 읽고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실증 연구 분석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로서 꼭 통계 논문 안 돌리더라도 우리가 정성적인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석사 논문도 이렇게 통계를 많이 돌렸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2년이라는 세월도 긴 것 같지만 짧게 느껴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팩트, 방법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논문 자체의 의미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원문을 구해가지고 읽어보신다면은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논문을 읽지만 그 논문들이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논문을 요약 정리할 때는 이런 개조체 형식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는 것도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학생들도 논문을 읽었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해갖고 요약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15페이지 내외로 논문을 요약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학위 논문이라든지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논문을 많이 읽고 요약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